지난 영상에서 사원수로부터 벡터라는 개념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벡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다루기 전에 일단 벡터의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벡터의 본질은 뭐냐? 벡터의 본질은 크기 더하기 방향, 크기와 방향을 가진 것이죠. 여기서 크기라는 것은 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가진 것이 벡터의 본질이다. 그래서 벡터라는 것은 이제 뭐 표현을 하자면 이런 식이죠. 여기서 시작해서 뭐 여기서 끝나는데 이렇게 길이, 크기가 존재하고 이제 방향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벡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생긴 벡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생긴 벡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것이다. 그게 벡터의 본질이다. 자, 이렇게 돼 있고, 표기는 어떻게 하느냐? 표기는 알파벳의 위에 이렇게 화살표를 해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이 4개의 벡터가 있다고 치면 벡터를 표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B, C, 뭐 D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벡터인데,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벡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있는 요 C 벡터를 이렇게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이쪽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 자, 얘는 지금 완전히 복사 붙여넣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E라는 벡터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C라는 벡터와 E라는 벡터는 같을까요? 자, 지금 이 C라는 벡터와 E라는 벡터는 위치가 다르죠. 위치는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좀 다르게 있지만 본질은 뭐다? 크기랑 이 길이랑 방향이다. 길이랑 방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벡터는 같은 벡터입니다. 그래서 C의 벡터와 E 벡터는 둘이가 같다. 같은 벡터가 맞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방향이 반대로 돼 있다. 이렇게 F라는 벡터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E라는 벡터랑 F라는 벡터는 같을까요? 자, 방향만 반대고 크기가 같아요. 방향도 같아야지만 벡터가 같은 거겠죠.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두 개가 같아야지 벡터가 두 개가 똑같은 거다. 자, 이게 이제 벡터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 그 다음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벡터의 덧셈과 뺄셈이 있죠. 자, 벡터에 덧셈과 뺄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과학 같은 데서 보통 이제 물리나 그리고 역학에서 기본적으로 뭐 힘의 합성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개념을 배우긴 합니다. 왜냐하면 힘이라는 것도 벡터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벡터를 만약에 내가 이런 벡터가 A라는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B라는 벡터가 있으면, 자, 얘네들을 더하면, 그러면 자, 만약에 우리가 C라는 벡터를 A와 B라는 두 벡터를 더한 거다라고 하면, 더하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첫 번째 방법이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요.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만나는 요 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주면 요게 C 벡터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이제 하나를 여기 끝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A 벡터에 끝점이 있다. 그러면 이 B 벡터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B 벡터를 가져와요. 그러면 A 벡터, 그 다음 여기도 B 벡터가 이렇게 이제 이동해도 똑같은 벡터니까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그랬을 때 요 끝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요 벡터가 C 벡터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평행사변형 방법이 있고, 이건 이제 삼각형 방법이라고 하는데, 두 방법 다 어쨌든 두 벡터를 더했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제 덧셈은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뺄셈은 어떻게 하느냐? 자, 똑같이 이렇게 벡터가 두 개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A 벡터고 여기 이제 B 벡터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C라는 벡터는 A에서 B를 뺀 것이다. 자, 라고 하면은 얘는 우리가 식을 수정할 수 있죠. 자, 양변에 B 벡터를 더하면 C 벡터에 B 벡터를 더하면 A 벡터가 된다라고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식을. 그러면 결국에 C 벡터랑 B 벡터를 더해서 A 벡터가 나와야 되니까 C 벡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C 벡터가 되는 것이죠. 뭐 아니면 평행사변형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렇게 C 벡터가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B 벡터랑 여기 이제 C 벡터가 있겠죠. 이렇게 C 벡터가 만들어져야 이렇게 평행사변형 했을 때
요 A 벡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B 벡터와 C 벡터를 평행사변형으로 더해서 A 벡터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쉽게 생각하려면 A 빼기 B가 있으면 B의 끝점에서 A의 끝점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B의 끝점 여기서 A의 끝점 여기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게 C 벡터다. 이렇게 뺄셈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덧셈 뺄셈도 하면 되고, 그 다음은 벡터의 실수배가 있죠. 실수배. 자, 벡터의 실수배는 별거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A라는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얘를 하나 더 더해요. 그래서 우리가 B라는 벡터를 A 벡터 더하기 A 벡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B 벡터는 이렇게 생겼겠죠. B 벡터는.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얘를 우리가 2A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A 더하기 A를 이렇게 2A라고 표현하면,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반대로 자,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 2A라는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2A라는 벡터가 있다고 치면,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B라는 벡터를 A 벡터에서 2A 벡터를 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자, 요렇게 되겠죠. B 벡터가. 자,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A 벡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양수일 때, 그리고 음수일 때 어떻게 된다? 만약에 양수일 때 이렇게 해서 2A라고 하면은 그냥 A 벡터를 이렇게 2배를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때는 A 벡터를 방향을 이쪽으로 반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이 위치는 상관이 없죠. 벡터에게 중요한 것은 크기와 방향이니까 방향을 반대로 하고 크기는 똑같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A라는 벡터가 있다고 치면, 그러면 이렇게 2배, 그리고 이렇게 3배 이렇게 쭉쭉 있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A 벡터라고 하면은 얘는 2A, 3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얘를 마이너스 A 벡터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2배로 가면 마이너스 2A 벡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KA 벡터다 라고 하면은 얘는 뭐죠? A 방향인데 길이를 A의 K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벡터의 앞에 실수가 곱해지면, 그러면 방향은 그대로 가되 길이를 이 A라는 벡터의 K배만큼 해주면 된다. 이게 벡터의 실수배고요. 그 다음에 벡터의 크기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벡터의 크기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의 크기 표현을 하듯이 절대값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벡터가 있으면 이거의 크기는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벡터의 크기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벡터를 분해할 수 있어요. 벡터의 분해. 자, 이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벡터가 있다고 하면 이 벡터는 우리가 아까 평행사변형 방법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두 가지 벡터로, 자, 우리가 여기 A라는 벡터가 있으면, 자, 여기 A1이라는 벡터랑 A2라는 벡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즉 A라는 벡터는 A1이라는 벡터랑 A2라는 벡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A라는 벡터를 반대로 A1이라는 벡터와 A2라는 벡터의 합으로 분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분해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A라는 벡터인데, 자, 똑같은 A라는 벡터인데 내가 이렇게 분해하지 않고 다르게 분해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요런 벡터랑 그리고 요렇게 생긴 벡터, 자, 요렇게 생긴 벡터로 분해해도 얘가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이렇게 그리면, 그러면 만들어질 수 있죠. 자, A1 벡터랑 A2 벡터를 이렇게 분해를 했다. 자,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A라는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죠. 이 A1이랑 A2라는 벡터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벡터가 있으면 얘를 다른 벡터들로 뭐 2개나 3개나 해서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벡터의 분해입니다. 근데 이 벡터의 분해가 왜 중요하냐면,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이런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얘를 수직으로 분해를 해요. 기본적으로 수직으로 이 X축이 있고 Y축이 있죠. 그래서 X축과 Y축으로 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X축으로 분해를 하면 이렇게
x축에 평행한 벡터가 이렇게 하나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 y축에 평행한 벡터가 이렇게 하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a 벡터라고 했을 때 얘를 뭐 a의 x 벡터다, 그리고 a의 y 벡터다,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ax 벡터랑 ay 벡터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수직으로 분해를 하면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이 x축과 y축에 대해서 x축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단위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자, x축 방향의 x축에 평행하고 크기가 1인 그런 벡터, 얘를 우리가 i라고 합시다. i라고. 이렇게 i라는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y축에 평행한 데 크기가 1인 벡터, 얘를 우리가 j라는 벡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a는 어떻게 되냐면, 자, a라는 벡터는 ax의 이 벡터의 크기가 있겠죠. 그리고 i 벡터 더하기 ay의 크기가 있겠죠. 벡터에 여기에 j 벡터.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우리가 어떤 벡터를 분해를 했다고 치면,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이 크기, 그리고 y축 방향으로 크기 했을 때 얘를 우리가 i와 j라는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모든 벡터를 x축과 y축이 있다고 했을 때 모든 벡터를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얘 어떻게? ax, ay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x축 방향의 길이 그리고 y축 방향의 길이로 해서 모든 벡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점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교과서에서는 뭐 위치 벡터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벡터를 수직으로 분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직이 아니게 이런 식으로도 분해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뭐 분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분해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수직으로 분해한다고 했을 때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 x축 방향의 길이가 만약에 ax다, 그리고 y축 방향의 길이가 ay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떤 벡터를 이렇게 순서상으로 ax, ay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게 벡터의 분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벡터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